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 왠지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시간상으로는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상으로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좋은 꿈을 꿨다. 대통령께서 오늘 석방되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무조건 믿어보고 싶은 하루입니다. 저녁 때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정말 방송 중에 속보가 나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와서 제가 대통령 석방되셨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석방되셨습니다. 그 방송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석동현 변호사님이 5시 10분경에 전화 연결을 해서 중요한 속보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시 10분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요. 인권위 결과가 하나 두 개씩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당에서 지금 신청했던 것이 기각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인권위에 우리 쪽 사람들이 가서 항의하는 모습이 되게 든든했습니다. 지들만 하나? 그쵸?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마은혁 오늘 변론 종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보겠고요. 토요일날 어땠습니까? 대구.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 고향이 대구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대구가 고향이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많다! 진짜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대구가 보수의 구미?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죠, 심장. 보수의 심장. 그런데, 대구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문이 지금 자자한데요. 전환길쌤. 정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난세의 영웅.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막 변신해서 여러 명 나타나는 거. 전환길 1, 전환길 2, 전환길 3 여러 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 변호사님 다음 주는 광주라면서요? 광주입니다. 네, 근데 광주가 사실은 우리가 넘기 힘든 넘사벽이었는데요. 우리 광주 소식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박지원이요. 아주 웃긴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뉴스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자, 박지원 뉴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8번이요. 8번입니다. 박지원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요. 이분은 말이 왜 이래요.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 남의 이름 이렇게 막 불러도 됩니까? 자, 소개해 주세요. 광주 집회 불허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이가 나서가지고 너무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그곳에서 신성이요? 네, 신성한 5.18의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 시민과 불상사가 날 수 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지금 그럼 광주 집회가 완전히 불허된 건가요? 아니죠. 불허가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당연히 이제 광주시장은 불허 결정을 했을 테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불허 결정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겠죠. 네. 그러면 행정소송 결과 당연히 허가하는 결정이 나겠죠.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북조선 땅에서는 혹시라도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불허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군사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광주가 소도예요? 어디 그게 자기네들끼리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박지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일부 과격한 좌파들은 그곳을 그들만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만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거기 와서 집회를 하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라고 감히. 저 욕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광주가 네 거냐?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가 네 거야? 자, 5.18 민주주의도 그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죠? 5.18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만의 것이고 그들만이 주장할 수 있고 그들만이 신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보수파 사람들이 5.18 민주주의, 광주 민주화 이런 얘기하면요. 니네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광주는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자기 거라고 계속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지금 댓글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엊그제 대구 집회 다녀오신 분, 네. 그냥 깔끔하게 저한테 1이라고만 찍어봐 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 시청자 중에서요 대구 집회를 다녀오신 분이 무지무지 많은 것 같아요. 대구 집회 다녀오신 분 1이라고 찍어줘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구 집회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갔었는데요. 진짜 이게 여기가 다 빨갛게 얼었어요. 손가락 끝이 다 얼었고요. 제가 무슨 볼펜을 나눠드렸냐면요. 우리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볼펜을 나눠줬는데 오늘은 저희 사무실 직원에게 마저 그냥 갖고 온 걸 다 나눠줘서 오늘 없어요. 그 볼펜이 되게 의미가, 어머! 정 변호사님 저기 보세요. 1.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윤경열, 오동규, 이일금, 배도훈님 전부 다 1이네요. 와, 잠깐만. 지결을 꿈꾸며 SH 뭐야, 무지개, 전희로, 네. 뭐야, 가장 낮은 자, 최민수, 예. 페퍼민트, 네. 다 대구 갔다 오셨어요? 오동규, 오케이. 이상로, 박동숙. 예. 와, 여러분! 손은주. 여기 지금 들어와서 말씀해주시는 댓글 주시는 윤정수. 분들에게 행운과 사랑을 제가 드릴게요. 홈. 뿅. 정말 저 지금 감동했어요. 끊임없는 도전을. 네. 블루나이트, 하니스, 승환, 오수민, 노희용, 이금희, 그러니까요, 이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신 거예요, 단장님. 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남규님 삶은 뭐예요? 삼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삶은.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 온 분이 광주는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광주는 더더욱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몸싸움이 날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박지원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보기 싫어서 광주 가는 기차표를 끊고 있다, 이러는 분들이 제 주변에 오늘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들은요, 광주 시민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광주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결사반대, 절대 금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좌파들, 그죠? 자기네들만 옳고 자기네들만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아주 극악한 좌파들이 분명히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87년도에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거기에 막 돌멩이가 막 날라들고 그래서 방패로 막고 하는 가운데서 노태우 후보가 그 연설을 마친,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안 되고 보통의 광주 시민이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건데 일부 정말 극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감히 니네들이 민주화의 성지인 이곳에 발을 들여? 이런 류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이요 엄청났어요. 광주를 가실 거라고 기차표를 끊었다는 분도 많았어요. 광주 많이들 가야 되고요. 저도 좀 시간 내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제가 슬로건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광주요 깨어나라. 광주가 네 거가. 단장님 어때요? 맞아요. 광주요 깨어나라. 광주가 네 거가. 그러니까 근데 광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역화하면서 자기들만 그런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번 뉴스를 하고요. 네. 석동현 변호사님 전화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1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냐 구속 유지냐. 석방이냐 구속 유지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방송에서요 지금요 기도를 모아줘야 돼요.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고 우리 다 글을 한번 마음 모아서 딱 써보면 어떨까요? 자, 석방이냐 구속 유지냐 법원이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 취소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11일까지는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꼭 지키지 않아 왔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보수파 국민들께서 대통령 석방을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PD님 속보 떴대요. 속보 좀 찾아주세요. 속보 좀요. 지금 대통령 구속 유지 그거 취소 그거 뭐 20일이라고 속보가 떴대요. 그래서 속보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변호사. 그럴까요? 그렇죠. 네네. 정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속보랑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 예, 예. 한번 네, 속보 보시죠. 좀 띄워주세요. 구속 취소 지금 속보가 떴대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 날짜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월 20일 날 지금 준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 절차를 하는 그날까지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요. 지금 20일이라고 떴대요. 그래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 절차를 하면서 그날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아닌데 지금 20일이라고 떴대요. 저거는 늦어도 11일 결론은 이제 형사소송 규칙을 보고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마 연기의 의미가 아니라 자, 제가 속보 제가 찾았습니다. PD님 지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찾았어요. 자, 이거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이거 띄워주세요. 속보 떴어요. PD님 제가 드린 거 속보 좀 띄워주세요. 그쵸. 자, 구속 취소 신문기를 20일로 지정. 저 20일이 무슨 날이죠? 첫 길. 준비 절차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일에 하게 돼 있으나 법원은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형사 준비 절차를 20일 날 잡아놨기 때문에 그날 구속 취소에 관계된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오늘 법원이 구속 취소 신문기를 20일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 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20일 날 신문을 한 다음에 바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이 저렇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싶었을 텐데 저렇게 신문기를 지정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렇죠? 탄원서를 내자, 대통령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내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탄원서를 어떻게 내는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화해야 돼요. 한 1100개 정도, 1100명 정도가. 자, PD님, 제가 네? 아까 드린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고요. 지금 저희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거기 뒤에 탄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보여주세요, PD님. 글자 확대해서요. 탄원서라고 이름 땡땡 돼 있는 거 확인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이 보내신 탄원서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는 헌법재판소예요. 저거 말고 정 변호사님. 저거는 오늘 헌법재판소라고요. 거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저건 내려주세요.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오늘 거 캡처 없었군요. 예, 오늘 거 따로 캡처 안 해왔어요. 들어가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PD님? 우리 사건 번호 해서 구속 취소권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어떡하죠? 석석인 변호사님. 10분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10분에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겠죠? 그럼 안 되면은. 그럼 이렇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혹시요, PD님, 나이 사건 검색해서 정 변호사님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기서? 제가 어디서요? 저기 컴퓨터에서 해야지 뜰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리죠. 나이 사건 검색 정 변호사님께.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 변호사님께서 나이 사건 검색에서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보내신 바로 탄원서가 석동현 변호사님 전화 오고 있어요. 제가 받을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래요. 방송 중입니다. 지금 방송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석동현 변호사님. 네, 지금 여기 아투 유야의 적반하장 시청자들이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20일 날로 미뤄뒀다는 첩보를 받습니다. 예, 지금 20일 날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우선 네. 오늘 또는 내일 뭐가 결정이 나온다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이 형사소송 규칙의 일주일 내로 뭐 네.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 규정은 이른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네. 사실상 좀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게 해석을 해서 네. 그 일주일을 넘겨서 이런 구속 취소나 보석 청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므로 네. 우선 오늘 내일 중에 나온다고 한 것이 너무나 네. 좀 성급한 기대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이게 사안이 굉장히 어쨌든 재판부로서도 이게 좀 크고 미묘한 또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신문기일을 잡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네. 결정한다는 취지로다가 20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투 시청자들이요, 대통령 석방 탄원서를 많이 넣었었어요. 예, 예. 국민들이 열정도 대단한데, 변호사님께서 국민들이 헌재에도 탄원서를 많이 넣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어쨌든 네. 이 밖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또는 국민들이 네. 이 어떤 바라는 방향대로 재판부에다 호소를 하는 게 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재판부에다가는 빨리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많이 탄원서를 넣으면 이만큼 네. 밖에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결과를 바라는구나 하는 것이 재판부에 전달이 될 테고 네. 또 헌법재판도 마찬가지 우리로서는 지금 국민들이 탄핵의 기각 네, 그래서 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애타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짐작은 하겠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오늘 뭐 이 탄원서가 좀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 알려지게 하려면 네. 어쨌든 탄원서들을 네. 헌법재판소로도 네, 좀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맞는 그 탄핵 기각을 바라는 탄원서를 좀 넣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그거 홍보하겠습니다. 네, 네. 네. 헌재에서 변론 기일을 더 잡아줄 거라고들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더 잡고 덜 잡고 간에 네. 우리가 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네. 어떠한 전략으로 증인들을 좀 신청할 이 증인들이 좀 더 있고 할 때에는 네. 그렇게 우리가 변론 기일을 더 잡아서 네. 이렇게 신문을 합시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런 그 부분은 결국 우리의 하나의 변론 전략에 관한 부분이니까 네.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하는 그 재판에서 네. 우리 변호인들이 잘 판단해서 네. 청구할 부분은 청구하고 네. 이렇게 할 거니까 뭐 딱히 기일을 늘린다 어쩐다 보다도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변론을 네.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을 하고 할 것이냐는 그 전략에 따라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내일 또 5시 그때까지 또 재판이 계속 되겠죠? 예. 혹시 저번처럼 중간에 잠시 저희 연결해서 속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찌될지 잘 그렇죠. 모르니까요. 네. 예. 지금 전국적으로 집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헌재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받겠죠? 예, 그러겠죠. 그렇죠. 결국 네.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뭐 유의미하겠지만 결국은 여론조사에서의 데이터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장에 집회 나가는 부분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사를 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인터넷 기사로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그냥 읽지만 마시고 말도 안 되는 댓글은 싫어요 누르고 오, 네. 좋은 얘기 있으면 또 좋아요. 좋아요도 누르고 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좀 활용하십시오. 적극적 의사. 손가락 이게 필요하고요. 또 네.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이제 수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여론조사 오는 거 놓치지 않고 네. 받아주시고 특히 그동안 20대 30대가 많이 부진했는데 네. 20대 30대가 이번에 막 이렇게 분노하고 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중장년 노년 어르신들 네. 20대 30대를 새롭게 봐주시고 네. 무슨 집회 나가면 그 친구들을 앞에 좀 내세워 주십시오. 아유,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떡하니 내가 누군데 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젊은 아이들 보이면 손 한번 더 잡아주시고 고맙다 해주시고 네. 야 너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우리가 정말 고맙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다들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요, 탄핵이 5대3이 기각될 거라고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대4가 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어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 뭐 어떤 수치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고 네. 또 반드시 또 그것이 막 이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네. 재판관들을 다 설득해 나가서 한 명이라도 우리를 대통령의 입장을 더 지지하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만 하겠습니다. 네. 오웅진 신부님이 성경책을 전달해서요. 정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감동을 했대요. 예. 불교계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설 계획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불교계에서 이건 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되는 일이지. 네. 우리가 뭐 그 상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아니, 우리 불교계에서도 네. 큰 스님들이나 어쨌든 불교에 좀 어떤 상징성 그렇죠. 있는 분들이 네. 나름의 그 불교식 그런 어떤 방법으로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2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목요일 출범식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요일 기념식, 이번 목요일 기념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매주 목요일 날 저녁마다 집회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번 목요일 날 또 못 나오시면 다음 목요일 나오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으로 뭐 이 끝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목요일은 이제 첫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행사인데요. 네. 저희는 20대, 30대 청년들, 40대까지 네. 젊은 분들의 참여를 많이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분들 네. 또 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그날 하여튼 오시되 이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을 많이 좀 앞자리에 좀 앉도록 네. 그렇게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남녀노소 이 연령을 불문하고 전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 캠페인인 점을 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요,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변호인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뭘 하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 달래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서 집회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연호하고 이 생각만 하시는데요. 네. 정말 좀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의 이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네.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좀 복돋아 주시고 우리 네. 어르신들이 뒤에서 좀 이렇게 잘 받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목요일날 너희들이 장소가 뭐야? 어딘지 얘기 좀 너희들이 해달래요.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크게 오산입니다. 네, 목요일날 장소가 어딘지 공지 좀 해달라고. 청계광장입니다. 청계광장. 몇 시인가요? 네. 6시부터 오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자리가 부족하면 내 대신 젊은 사람을 보낸다는 이 마음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저 네. 광화문이나 네. 대구 또 우리 여의도 집회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청계광장 집회는 젊은이들이 더 앞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다 오시는 것은 다 환영합니다만 네. 어르신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앞자리를 비우는 점에 대한 넓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장소랑 요 청계광장. 정도 합시다. 제가 지금 바쁩니다. 네네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바빠서 바로 가셨으니까 제가 다시 공지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청계광장에서 6시에, 국민변호인단 행사를 한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자, 일단 우리 그것부터 한 번만 잠깐 보여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나요, 정 뭐죠? 변호사님? 네네. 네네, 지금 보여주세요. 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자, 이거 소개만 잠깐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보면, 2025 고단 고합 129에서 검색을 해서 제출 서류를 쭉 검토를 해보면, 2025년 2월 5일 날 변호인 황교안 변호인 선임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2월 6일부터 탄원서가 이제 접수되기 시작을 하는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원서는 기타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 사람은 여땡땡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류 제출 또는 탄원서 가로 진정서 등 제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하나씩 쭉 내려보시죠. 홍땡땡, 김땡땡, 그렇죠? 계속, 그렇죠? 쭉 내려가 보세요. 계속 2월 6일 날, 잠깐만요. 거기 7건, 그렇죠? 또 조금만 더, 자, 보면 2025년 2월 6일 기타 신땡땡 탄원서 7건, 7명이 한꺼번에 접수가 된 거고요. 그 밑에 2월 6일, 그죠? 또, 거기서 보세요. 기타 이땡땡 4건, 그죠? 또 계속 가게 해보세요. 또, 그죠? 7건, 그죠? 핫땡땡 2건, 그 다음 계속 또 가보세요. 계속 가세요. 계속. 끝이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투 방송을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낸 탄원서 진정서가 여러분들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름으로 진정서가 다 접수가 됐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속 가보세요. 2월 6일 거 더. 예? 자, 수업. 자, 2월 6, 조금 더 내려보세요. 자, 2월 6일 날 기타 이땡땡 진정서 등 제출까지인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135개가 돼 있는데, 거기 아까 뭐 7건, 뭐 몇 건 이런 거 합하면은 수백 건이 한 200건 정도 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7일 날, 그죠? 이제 이거는 얘기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서 한 이틀 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접수된 건데, 쭉 한번 내려보세요. 끝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쉬어봤더니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통령을 석방해달라, 억울하니까 대통령을 무죄 선고해달라, 석방해달라라는 그런 탄원서가 계속 올라가 보세요. 끝이 없죠? 그쵸? 더 가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그냥 말로만 외치고 부끄러워하는 좌우파가 아니라 행동하는 우파로 바뀌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보고 유해 적반하장을 보고 저런 식으로 계속 뭡니까 탄원서들을 내니까 그죠? 계속 가보세요. 더 아직도 안 끝났어요. 2월 7일이 그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더 가세요. 2월 7일 그죠? 어디까지 끝나 또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아직도 안 끝났어. 2월 7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인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땡땡 채땡땡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수도. 2월 7일 끝머리까지. 자, 그래서 2월 7일까지 접수된 건수를 확인해 봤더니 숫자를 세 봤더니 약 1100명 정도가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월 10일부터도 이제 계속 지금 그만 가세요. 됐어. 그만.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이제 다시 접수된 것들도 계속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숫자를 세보면 도대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뭡니까? 20일로 정해졌잖아요. 20일로. 그쵸? 그러니까 20일이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날짜 수로는 이제 한 열흘 남은 거죠. 더 많은 분들이 그죠?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달라, 구속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그죠? 지금처럼 한 1100개 정도가 아니라 그죠?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쭉 검색을 하면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보내놓으면 재판장님이 판사들이 대통령님 석방하지 않겠습니까? 정 변호사님 법적 경력 오래되셨죠? 네네. 저런 재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재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탄원서가 제출된 재판은 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탄원서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변호사님 마이크에 좀 잘. 예, 잘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연명해서 쓰는 방식은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방금 댓글 재밌는 거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 변호사님이 화면을 보고 마이크를 등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들린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마이크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댓글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보내신 단원서는요,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정 변호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도 처음 봐요. 네. 사실은 감동이 엄청나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무엇을? 있다는 걸, 국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더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거 전 처음 봐요. 전체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근데 정 변호사님도 처음 봐요. 근데 재판부도 처음 봐요. 윤 대통령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것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쭉 쓰는 건 누구나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내 손으로 우체국 가서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구속 취소에 대한 건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지난주 목요일 우리 방송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을 보시면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오늘 일단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안 나오는 건 정 오늘 변호사님이 안 나오고. 이때까지 이야기하신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도 일단 미뤄졌는데 탄핵 심판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까? 탄핵 심판은 현재 대체적인 내용들이 일단 요번 주에 2번의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정도의 더 증인을 부르는 재판이 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방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결심 재판이 변론기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 선고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날짜로 따져보면 한 2월 말쯤, 2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결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3월 11일 내지 3월 13일 정도에 선고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요. 마은혁 3번입니다.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가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죠? 예, 오늘 변론 재개가 돼서 마은혁에 대한 권한쟁의의 적법성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양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선고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선고 날짜를 정하는데 네. 선고 날짜는 정하지 않고 추후에 선고일자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 선고일자를 추후에 통보하기로 한 게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노림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지금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국회의장이 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네. 국회에서 의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충족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판결 의결을 충족? 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느냐 치유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자가 이것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판단했으면 2월 10일 날 오늘 하기 전에 그 국회에서 의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안 했죠. 네. 왜 안 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국회의 민주당 애들은 이 헌법재판소에 네. 무능배 등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의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선고 날짜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무능배가 네.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내부 의견을 보니까 야 이거 하자가 있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판결 치유하러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넌지시 하자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그럼 민주당 쪽에서 하자를 치유하는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게 한 다음에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해야 된다. 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마은혁은요, 우리한테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은혁은요, 무조건 결사항쟁 막아야 되는 존재예요. 네. 그런데 마은혁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좀 이건 또 재밌는 기사입니다. 4번 뉴스인데요. 이재명 제명. 저 사실 아까 이 뉴스 보고요, 이재명이 왜 제명됐나 되게 좋아했어요. 이미선 정계선 탄핵. 정 변호사님, 네. 이게 뭡니까? 우리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이 제도에 빠삭한 거예요. 이게 옛날 좌파들만 하던 건데 국회에 청원을 해서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네. 해당 안건이 법사위나 등 관련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요, 안건으로. 네. 근데 지금 예전에 이미 문흥배는 5만 명이 넘어서 이미 탄핵안이 법사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미선과 정계선에 대한 탄핵 청원도 네. 5만 명이 넘어서 이제 법사위에 올라갔어요. 네. 그다음 이재명은 국회의원으로서 제명하다 하라라고 그 윤리위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제명안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이재명, 이미선, 정계선, 누구야? 문형배. 네네. 다 지금 이제, 자기들도 결국 탄핵안,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네요. 다 올라갔죠. 근데 이제 다들 또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니까 네. 또 제명의 경우에는 3분의 2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네. 기타 등등 사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미선, 정계선, 문흥배의 탄핵안이 법사위 등을 통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재명의 제명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보수파 국민들의 이런 그죠? 강고한 뜻들을 국회 청원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속 취소에 탄원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 청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좋아요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고요. 네. 사실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할게, 너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할게, 되게 변화의 모습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부끄러워만 하는 생각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외치고 행동하는 샤우팅 보수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정말 다 외치는 보수가 됐어요. 네. 정 변호사님 6번 뉴스인데요. 저 사실 이 뉴스는 좀 약간 찝찝하고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검찰 조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헌법에 원래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편법적으로 지금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지금 문제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 그러면 증거로 못 써요.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거든요.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내용 부인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과거처럼 그렇게 무조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응? 그리고 이거는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탄핵 재판은 기본적으로 민사와 형사소송법 중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서로 다르면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증거법과 관계돼서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형사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민사는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증명력 판단으로 하지 그것을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이 B와 C가 둘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을 했어요. 몰래 녹음을 한 다른 B와 C가 녹음을 한 그 녹음은 불법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도 그거를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민사에서는 비록 그것이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고 증명력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증거로 배제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탄핵재판이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탄핵재판에서 증거 능력 여부를 따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헌법재판소는 야, 헌법재판의 성질 운운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증거로 쓰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권성동 의원이 11번 뉴스입니다. 간만에 그래도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은혁 여야 합의 따지기 전에 탄핵 결론 내라. 한덕수 탄핵 결론 내라.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적반하장 이 프로그램에서 그 어느 방송보다도 제일 먼저, 제일 분명하게, 제일 확실하게, 제일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마은혁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전에 뭘 따져야 돼요? 국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죠. 그것이 불법이라면, 적법하지 않다라면 여야의 합의가 있고 없고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야의 합의가 있었느냐보다는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를 할 때 국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인 것처럼, 자, 마은혁, 그 다음에 두 명의 재판관, 최상무기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최상무기가 정당한 권한 대행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은 유효하죠. 근데 두 사람에 대한 임명 권한이 최상무기가 없다면 그건 무효잖아요. 자, 그러면 최상무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가 됐는데 국무총리로서는 탄핵이 된 게 맞아.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탄핵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있는데 어떻게 최상무기가 권한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무기가 두 사람을 임명한 게 무효인지 여부를 따지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이 방송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분명하게 논리를 갖춰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사 국민의힘의 사람들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부터 내야지. 그 결론을 내지 않고 갑자기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이렇게 따지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네, 17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요. 한동훈의 단계 게시판 사태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의 단계 게시판 사태가 지금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내란 혐의로 고발됐어요. 고발. 정 변호사님 이거 뭐예요? 김용현 우리 장관의 변호인들이 내란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거 내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니까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막 펄펄 뛰면서 마치 지가 정권을 인수한 것처럼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갖고 네. 자기가 대통령을 대행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움직였잖아요. 네. 그게 내란 혐의가 이미 이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건데 이거 내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 되려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한동훈 측근들이 이번에 뭐 언더 73 그러니까 73년 이하로 다 모여라 뭐 별걸 다 만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뉴스 보는 순간에 한동훈 고발됐네? 내란으로 고발됐네 하고 제가 사실 저 가끔 그러니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저 웃음 터질 때 웃는 거 아시거든요. 웃음이 터질 때 제가 막 갑자기 이런데 잡고 막 웃고 있어요. 왜냐면은 눈가 주름 방지하려고. 근데 오늘요 더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7번 뉴스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먼저 할게요. 여러분 택시 탈 때 카카오 어플 안 쓰세요? 아니 물론 택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택시 먼저 부르는 거 저는 제가 아는 80대 할아버지도요 택시 어플로 택시 부르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은 택시 어플로 안 부르세요? 자, 정 변호사님 택시 탈 때 어떻게 하세요? 카카오 택시 부르죠? 여러분은 택시 탈 때 어떻게 타세요? 자, 뉴스 소개해 드릴게요. 7번 뉴스예요. 카카오 택시 탔다고 한동훈이 칭찬받았어요. 쭈쭈쭈쭈쭈쭈. 우리 한동훈이는 택시도 카카오 어플로 타요. 쭈쭈쭈쭈. 여러분 제가요. 카카오 택시 타는 젊은 한동훈이래요. 엊그제 이준석이가 53세면은 할애비 될 날이라고 놀리니까 이 한동훈의 측근이 갑자기 우리 한동훈께서는 택시도 카카오로 부르십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준석이 카카오 택시를 탈 줄 모른다. 저거는 거의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저건 그리고 그 옆에 그 우리 한동훈을 저게 칭찬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우리 한동훈은요 택시도 카카오로 불러요. 근데요 정 변호사님이 한동훈보다 나이 훨씬 많거든요. 정 변호사님 항상 이걸로 불러요. 제 주변에 다 이걸로 제 불러요. 주변에 한참 선배님들도요 다 카톡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손들어서 택시가 안 와요. 이렇게 해서 안 오고요. 카카오 어플 안 어렵습니다. 70이 아니라 80도 카카오로 부르고요. 제가 아는 80 나이 드신 분은 제가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카카오로 내가 택시 부르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어르신? 그랬더니 내가 내 폰으로 카카오를 불러야 어디쯤 오는지 볼 수 있어 이러셨어요. 근데 우리 동훈이가요 카카오로 택시 불러요. 아유 정말 동훈아 너 고발당했다 내란으로.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많은 분들이 또 접견을 갔었는데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은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어떤 것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일단 13번. 네. 13번 할까요? 네네. 네, 13번 뉴스부터 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나라의 위기에 따른 판단이고 헌법 절차 내 이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수파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죠. 그죠? 또 당이 자유수호 주권회복 운동을 뒷받침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헌재가 조작 왜곡에 선동되고 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여길상님 한동훈이가요 손자 손녀 볼 나이는 아니에요. 손자 손녀를 그렇게 막 볼 그 나이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한 소리고요. 갑자기 제가 발끈했네. 한동훈이가 손자 손녀를 볼 나이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니 손자 손녀 볼 나이 됐어요.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이준석이가 말한 거대로 그렇게 딱 볼 나이는 왜냐면 한동훈이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네? 결혼을 일찍 했다고요. 애들이 왜 어려요, 근데? 어? 애들 어려요. 누가요? 한동훈 애들 어려요. 딸내미가 지금 대학생 넘지 않았어요? 이미 졸업하지 않았나요, 이제? 근데 그 정도면 아직까지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그건 아니니까 이준석 말을 편을 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예.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금
지금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서서 고맙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당이 자유수호 주권회복 운동하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권위가 열렸는데 이 뉴스부터 하겠습니다. 12번 뉴스입니다. 12번 뉴스는 봐야죠. 예, 여러분 제 말 맞죠? 빨리 개원했으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손잡을 나이는 아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손잡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발끈발끈합니다. 12번 뉴스인데요. 김용원 극좌파 세상 우파 폭도들은 감방 갇혔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인권위에 계셨죠?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좌파들이 오늘 회의를 막아갖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점심시간이 지나자 네. 걔네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복도를 가득 채우더니 네. 그쵸? 그러면서 회의장 복도에 난입을 해서 네. 사실상 이 회의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 신장식 의원 등도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뚫고 오늘 들어가서 아마 오늘 인권위 회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위가 일단 회의를 했고 나오고 있는 소식들도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요 오늘 19번 뉴스가 좀 화가 났어요. 19번. 아니, 왜 문재인은 왜 튀어나와요? 자기 딸 관리나 하세요. 그리고 윤선택 후에 내 책임이 제일 커. 조국에게는 한없이 미안. 국민께 송구. 아니, 이분은 왜 나오신 거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사실 1등 공선이, 1등 공신이 네. 문재인과 조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당시 서울검사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네.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18기였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3기거든요. 그러니까 5기수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검찰총장 인사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이래 딱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직수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두 번째는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한 5기 6기 밑으로 확 갑자기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확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일들을 쥐가 해놓고 왜 남 탓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 또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여러분, 재명이가요,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주 4일제 근무 도입 환영하세요?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요. 독일은 주 4일제 해요. 하는데, 독일에서 하는 말이 주 4일제를 시작했지만, 막상 주 4일제 실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쉬는 사람은 계속 더 쉬게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명절이 돼도 쉬는 사람은 쉬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쉬거든요. 그럼 또 이러죠. 쉬면 되잖아. 아니, 쉬지 못하는 직업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4일제 근무 도입하자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째명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간도 줄이고. 정 변호사님, 째명이 왜 저러나요? 재명이가 원래 개념 없이 얘기들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자, 노동시간 줄입시다. 주 4일 근무 도입합시다. 임금은요? 아니, 임금도 그렇지만 주 4일이 되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만약에 학교가 주 4일제가 되면은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쩔쩔매게 되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주 4일제가 되게 되면은 임금이 다시 올라가요. 그 외에 나머지 날짜에. 그럼 집에서 만약에 어르신을 보호해야 되거나 그런 가족이면 이게 대책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주 4일제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많이 오게 하는 게 주 4일제예요. 물론 월, 화, 수 쉬고 목, 금, 근무 좋죠. 그런데 임금도 문제고요. 이거요 진짜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면요 주 4일 물론 정 변호사님 우리 옛날에 토요일날 주 5일제였죠. 아니 주 6일제였죠. 아니 옛날에는 토요일도 반나절 학교도 갔어요. 학교도 갔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재명이가 떠드는 얘기까지 봤습니다. 18번 뉴스 소개해 주세요. 18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
우리가 지금요 대통령이 기각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면 다들 기겁하거든요.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좌우 진영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 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옛날에 일본 그 할머니 얘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는 저기 부산 장수하고 아들 하나는 염색 장수를 하는데 비가 와도 울고 눈 맑아도 울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할머니 같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는데 홍준표네요. 홍준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어쩌라고요? 인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각돼야 되는 거예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앉아갖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참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안 하니만 못한 말이죠. 23번 뉴스인데요. 드디어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그죠? 그리고 불법 계엄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령을 거부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 변호사님 이제부터요 시키면은 나 이재명한테 가서 상금 받을래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계엄을 하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 그러면 밑에 사령관이 뭡니까? 이게 불법 계엄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고 그 말을 들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거야. 오히려 칭찬을 받는 일이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야 그러면은 사령관이 지시를 해. 그럼 그 밑에 예하 장교가 들어보니까 이게 불법 계엄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항명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군의 기강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을 시키면요 잠깐만요 이게 불법 명령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부를 하거나 저지를 하면은 표창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령에 거부하면은 오히려 영웅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군대에서 이제 다 이게 짝다리 쫙 짚고 이러겠네요. 짝다리 뭐. 짚고 다리 이렇게 흔들면서 대장님 근데요 이거 제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불법 명령인지 저희가 보면요 포상을 준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계엄상의 헌법에서 정한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불법 계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말씀하신 걸 따를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거기다가 자 29분 보시면요 이재명이 했던 말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 기사가 너무 웃겨요. 기사가 오마이뉴스예요. 아니 오마이뉴스가 이재명을 버렸나요? 정 변호사님 왜 저러나요?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요번에 저거를 근거로 해서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 많고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저렇게 어떻게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근데 이재명을 저거 거짓말이라고 왜 오마이뉴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마이뉴스가 왜 저랬을까요? 그쵸? 재명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느낌에 왠지 재명이를 버려가는 것 같죠? 여러분 재명이가요 버림을 당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 얘기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했나요? 예, 그렇죠. 자신을 재물에 바쳐야 한다. 여러분 임종석이 그랬어요. 이재명을 재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쓰는 용어가 좀 세요. 저쪽. 근데 임종석이 이재명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오마이뉴스가요. 제명이 입 벌구라고. 아니 맞잖아요. 제명이 거짓말했다고 왜 그걸 갖다가 오마이뉴스가 하죠? 정 변호사님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8번 뉴스 보면요. 국민의힘이 요즘 일을 해요. 일을. 방송사 겨냥해서 극우 지지자 표현 쓰지 마라. 아니 국민의힘도 왜 저게 갑자기 일을 하죠? 극우 지지자 저런 표현들은 정말 뭡니까? 악의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해서 맨 먼저 했던 얘기도 그거죠. 아니 내란인지 여부가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내란임을 전제로 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언론 보도 이거 자제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의 마음이 안 들면 다 극우 지지자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한길 강사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극우다. 근데 극우가 51%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27번 뉴스.
제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저도 막 지지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전한길 쌤의 영상을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전한길 쌤이요, 후레 자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속이 그냥 시원하고요. 전한길 쌤 옛날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에서도 시원했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통령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죠? 대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의 제사상을 차리는 거랑 똑같다. 후레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뭐 느낌이 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시킨다면 헌재에서, 지금 4명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탄핵에 찬성했던 4명, 플러스 한 사람이 지금 더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마가 들어가면 6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들이 일사오적이 되다. 일사육적이죠, 일사육적. 네네. 네, 방금 제가 댓글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쓰려면 신선해야 되는데, 제명이는 신선하지가 않아서 재물을 못 쓴다고 합니다. 방금 글을 읽다가 제가, 네, 동자숙 님이 너무 재밌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준계 변호사님과 오늘도 방송을 열심히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하루 또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예,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구속 취소, 그렇죠? 탄원서 내는 거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 결과 2월 6일, 2월 7일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 1100개가 넘는 탄원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20일까지 한 열흘 남았으니까 더더욱 우리가 배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하루에 한 수만 장씩 해서 최소한 한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접수가 되면 저는 반드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게 점 하나가 모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해요. 점 하나, 나는 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 서 있으면 선이 되고,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의 노력이 모여서 기적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시간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실 많은 방송을 준비합니다. 왜냐면 지나간 뉴스들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 PD님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제가 꼼꼼하게 하는데 겹치기도 하고, 또 저는 사실 하루 종일 기사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볼만한 기사, 봐야 할 기사,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기사를 다 검색을 해서 5시 유여의 적반하장에서는 그 뉴스를 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도 빠르고, 어쩔 때는 아이고 숨도 차요. 보는 여러분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효의 방송은 빨리 보기를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틀어놔도 엄청 빠르다. 그래서 빨리 보기를 했더니 귀에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맞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 것도 알고 또 욕심 부려서 많은 양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런 탄핵 국면에 많은 내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계몽을 외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쟤는 계몽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팩트 이거예요. 자, 아투TV 유여의 적반하장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내일도 5시, 모레도 5시. 금요일까지 5시. 5시에 여러분들께 많은 뉴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많이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요. 말이 빠른 교수님들은 열정이 넘쳐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진짜 말도 빨리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유효해. 살아있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